안녕하십니까. 장우석 작가 심리상담사입니다. 저는 20대 때 당사자 입장이 되어본 10년 동안 가까이 당사자 입장이 되었고 30대 이후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사회복지사로서 10년간 가까이 근무한 또 치료진이 되었고 또 가족의 입장에서 가족을 돌봐봤던 정신건강 가족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치료진, 가족의 세 가지 입장을 다 경험한 자로서 오늘 정신건강, 정신질환의 당사자의 공통점에 대해서 12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점은 억눌린 감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음속에 있는 짜증, 억울함, 수치심, 그리고 죄책감, 괴로움, 분노, 그리고 복수심이라든지 그리고 수동 공격성의 심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또 눌려놓았던 감정의 응어리가 커져서 그것이 이제 억눌린 감정이 돼서 마음속에서 이제 쌓이면서 고인물이 썩듯이 많은 감정들이 그런 불편하고 분노하고 불안하고 괴로운 감정들이 쌓임으로 인해서 그런 공통적인 요인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것을 해소하지 않음으로써 갖고 있는 부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이 많고 감정의 폭이 크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집착을 하고 괴로워하거나 작은 것에서도 잘 감동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도 집중을 해가지고 그것으로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작은 것에서도 또 즐거워하면서 감동을 느끼는 것도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폭과 감정의 폭이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외로 내면에는 싸납고 공격적인 숨은 분노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때 나타나느냐, 질병 상태가 됐을 때 술이 많지 않은 사람이 필름 끊긴 상태에서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행동과 같이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브레이크아웃이 되거나 아니면 정신증으로 인하여 멘탈이 붕괴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의외의 행동들이 있는데 그것이 감추어진 어떤 분노와 불안과 그런 것들이 튀어나와서 질병 상태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외부 자극에 예민합니다. 특히 청각 기능에 예민합니다. 소리에 예민하고 측두엽인 청각 기능과 또 후두엽인 시각 기능들의 그 활성화로 인해서 환청이나 환시에 예민하고 층간 소음이나 소리에 예민해서 그 소리가 처음에는 그냥 소리로 들리다가 나중에는 착각하고 오해하는 소리로 들리다가 나중에는 없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유사한 청, 가짜 한청, 유사한 청, 그 다음에 진짜 한청으로 들리는 그런 단계로서 현실감을 잃어가는 게 특징이고 외부 자극에 굉장히 예민해서 소리에 되게 크게 반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불안과 우울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우울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불만이 많고 그리고 자기한테 화가 난 상태입니다. 남한테 화를 표출하게 되면 공격성이지만 사실은 자기한테 화난 부분이 우울이고 그 다음에 불안이라는 것은 불편한 감정을 자기한테 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강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겁이 좀 많고 복잡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특징들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고싣고 반출하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비하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생각을 골똘히 하다가 부정적인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고 그것을 계속 고씹으면서 괴로워하면서 분노와 복수심 같은 것들을 가지게 된다면 뇌 에너지와 정신 에너지가 계속 방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상태를 넘어서 정신질환으로 발전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작은 것에 소심하고 의심이 많고 집착도 강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을 계속하게 되거나 집착이 강한 부분이 있어서 뭔가 하나를 하면 끝을 보려고 하는 집요함도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말하면 이것은 성공 유전자고 나쁜 쪽으로 말하면 중독자가 되기 쉽습니다. 무한에 꽂혀서 술이나 도박이나 아니면 뭐 성이나 아니면 뭐 관계라든지 쇼핑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그런 것에 집중되어서 자신의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중독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생각 중독이라는 것은 조현병을 뜻하고
기분과 감정 중독은 조울증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서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에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을 하다가 조현으로 가기도 하고, 감정의 기분의 비약과 사고의 비약으로 인해서 조울증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한두 가지 생각에 꽂히면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고 문제 해결을 못하고 스스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착을 하다가 괴로워하다가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증상들이 생각을 어떤 철학적이거나 아니면 형이상학적이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생각에 꽂히거나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특이하고 특별한 생각에 꽂혀서 계속 파고들다가 현실감이 이탈되는 겁니다. 정신질환을 자아경계 손실과 현실 판단력 장애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경계에서 어떤 것에 꽂힘으로 인해서 융통성 없는 생각을 계속 하다가 거기에서 문제가 막히면서 좌절하게 되고 자기만의 생각이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괴로워하다가 잠을 못 자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감이 더 얕아지고 정신이 혼란해지면서 정신질환이 유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지나치게 예의가 바르고 양심이 너무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되게 까탈스럽고 타인에 대한 의식이 이렇게 강하고 사랑과 인정에 대한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도덕 예의를 갖추려고 하고 양심이 더욱에 민감해서 또 남한테 요구하거나 부탁하는 것도 잘 하지 못하고 거절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또 속에는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서 까탈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 번째는 배려심과 양보심이 습관화되어 있긴 한 친구들이고 마음이 선량합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고 비위에 거슬리거나 스스로 기분 나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배려심과 양보심과 어떤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도 큰데 속은 또 자기만의 또 욕구 불만이나 개성이 있는 친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로 인해서 스스로 내면의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11번째는 겉마음은 착한 아이 같으나 속마음은 예민하고 까칠하고 자기중심성이 있다. 예, 요게 약간 뭐 10번째 말한 거하고 거의 비슷한데, 겉으로는 이제 착한 아이로 이렇게 형성돼서 부모님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 하는 것 같고 사회에 수긍한 것 같지만, 속마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의 욕구 좌절이라든지 꿈의 좌절,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자기 중심성이 강한 친구들인데 그것이 잘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사회에 수긍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괴로워하고 갈등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12번째, 마음속으로 자주 삐치고 골을 내고 미성숙한 면들이 많이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어른스러운 척 이제 행동을 하는데 속에는 어린아이 같은 유아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삐지고 골이 나지만 또 그것을 또 표현하기가 또 민망하고 또 나를 또 그렇게 표현했을 때 무시당하거나 이해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와 두려움도 있고,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들을 많이 갖고 있고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여린 아이의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사자의 정신질환 당사자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또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대처해 나가는 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석 작가 심리상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